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많으시겠죠. 저희들은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본부에서 참 즐겁게 바쁘게 생활하고 또 이 한 달에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할 뉴스는 평화통일연합의 뜻을 한번 다시 새겨보고 최근 뉴스, 지난달 활동을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추천책, 그 중에서 추천한 책 중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고요. 또한 가정운동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평화통일연합은 도쿄도 신주쿠 5-13노 2 성약빌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4일자로 창설됐고 지금 회장은 김영학 회장님이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단체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일동포 공동체로서 제1의 화합을, 조국의 통일을, 세계의 평화를 이런 모토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참된 가정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이 부부가, 또 부모와 자식이, 또 3대가 잘 살려면은 개인이 또 부부가 모두가 자유를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통일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들이 민단 소식이나 청년 소식이나 조국에서 오는 소식, 그리고 주변국에서 오는 소식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세계가 좀 더 잘 진행해 가도록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화통일연합의 회원들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 민단신문을 보면은 9월 11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태호 한국외교부의 제2차관이 나오시고, 서석기 노리가저 애무정무관이 나오시고, 가하무라 다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나오십니다. 특히 가하무라 다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매년 한일인, 다시 말 이란 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이런 이벤트를 개최해 나오시는데,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이런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민단에서는 한국, 일본 조청년의 교류를 추진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 암울하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러려면 만나야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당히 소망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1기독교협회가 북한을 방문하고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가 정말로 그 남북 통일 주변국의 화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원하는 만큼, 각자가 원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원하는 목적만큼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통일하는 염원한 마음과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는 그렇고요. 저는 지난달에 교토 역사 방문을 했는데, 근데 교토만 역사 방문한 것이 아니고 교토 당고라는 곳에 가서 특히 2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본에 가야 사람이 오고, 그래서 철기 문화를 전래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마을을 만들고 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공생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판자가 있는데 여기에 김씨라고 써놨는데 어느 진자에 가니까, 어느 신사에 가니까, 야, 내가 사실은 김씨다. 어떻게 당신이 김씨인지 알겠느냐. 그게 구지인데 그 구지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명서가 있다 하면서 서재에 가서 찾아가져 와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여기 간판이 보이는 그것인데, 그 간판에 김씨라고 써놨어요. 긴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등거된 글자를 일본말로 쭉 써놓은 것을 보고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가깝구나. 그 진자는 그 신사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한국말로 신사는 천황하고 관계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나 신사 이름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해서 오늘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가깝다 하는 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서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래에 유골 조사 방문을 갔을 때 현지 주민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일본말을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통역기까지 가져와서 했는데, 일본말을 다 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네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걸 가져왔으니 당신이 한국말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국말에 했어요. 한일이 하나 되고 자주 교류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금방 통역기를 가져 딱 하니까 일본말을 수르륵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설명할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이 친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토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교토 대학에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명예 교수님하고 히로시마 명예 교수님 만나 가지고 우리가 당고에 가가지고 그 역사 탐방했을 때 이러한 체험했고 원주민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많은 어드바이스를 줬고요. 저희들 단체는 매주 월요일 날은 5시부터 문화의 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밤은 역사 공부할 때도 있고 유명한 영화를 볼 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일동포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본 주가 있고, 그걸 매주마다 그 주제를 달리하는데 어느 날은 고려미술관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접했는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려관이라고 그 교토에 거기 가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본 그대로 내용이 있었고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 유품이 여기 고려 미술관까지 왔는지 잘 설명해 주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노조스 회장이 오셔가지고 후쿠오카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저도
어떤 사장님을 모시고 가서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짐 노주스가 그 이란 터널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여기에 오기까지는 제 친구 문원택 회장님이나 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잘 도와주고 있는 박종필 그 지역 회장님이나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한국의 박정열 회장님, 그리고 변상흠 회장님, 그리고 성강석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냈는데, 그게 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왔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외부 인사 VIP가 200여 명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성황이 잘 끝났는데, 이분도 말씀하시기를 이란 터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작은 일로 뭐 싸우고 말다툼하고 하지 말고 이란 터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그 남북 통일, 다시 말하면은 평화 공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자유 왕래되면서 이 동북아시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고, 일본도 과거에 아주 경제가 좋은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 일본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옛날처럼 열린 일본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민도 받고 농촌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일본에 사니까 또 그것을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후쿠오카에서 이제 역사 탐방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자이후 그 텐마구라고 갔는데, 이 텐마구에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면서 한일 관계 문제 여러 가지의 틀을 닦고 움직이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막 그 유래를 보고, 또 레이와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매화의 연을 주최한 사람 만년집 선자 오토모노 야키모치의 아버지라는 오토모토 다비토라는 것도 유래도 듣게 되고요. 또한 만년집에 나오는 매화의 연, 그 시도 한번 읽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카모토 하치망구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보면은 여기에 그 화면에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 소슌노 레이게츠 니치데 교구가 가제야 와라키 우메와 교젠노 고오 히라키 란와 하이고노 고우오 가오라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의 뜻은 뭐냐면 봄의 시작은 좋은 달로서 상쾌하고 느긋하니, 매화는 거울 앞에 분칠처럼 흩날리며 나는 치장한 황주처럼 향기롭네. 이렇게 있는데, 신춘 봄의 시작은 레이월 이렇게 영월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풍하라고 써요. 한국말로는 풍하. 그래서 이 빨간 줄에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은 이 영하. 그래서 일본말로 레이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죠. 신라의 그 한가에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운미하치망고에 가가지고 들어보면서, 여기에도 보면은 삼한시대, 마한, 변한, 진한 시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야스의 돌로 출산 기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기를 못 낳은 사람 와서 돌에다가 이름 쓰고 얹어 놓고 또 이렇게 해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통일연합 회원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 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 기원을 탁 하면은 자손도 번성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고야세 돌로 출산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자리에서 생략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15대 1번 천왕이 와가지고 그게 태어나고 우부유의 물에서 물로 몸을 씻었다고 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진전인데, 이 신사에 가면은 수령 2000년을 넘는 농나무가 있어요. 나무만 봐도 은혜 받고 그걸 관리하신 분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오면서 일본 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참 잘 정리하구나 하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부분은 배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안중근 치바 도시치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센다에 가가지고 총영사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뭐 한국 언니들이 노래와 춤도 선보이고 또 이렇게 안중근 선생을 주임 삼고 추모 이 식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동된 점이 무엇인가? 결국은 안중근 선생하고 치바 도시키 선생하고의 구인으로서 본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서 각자의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목적은 다르지만 구인 신분으로서 의리를 맺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과 치바 도시치가 참 인간관계가 참 깊은 것처럼, 또 남편이 안중근 선생님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잘 모셨대요. 그래서 주지 스님에게 그 설명도 듣고 또 여러 안중근을 연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9월 19일은 9월 평양 공동선언 발표 1주년이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김성재 일본 기독교 협의회 총간사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UPI 연합신문의 대표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조선일보 대표가 나오고 또 기독교에서는 김성재 씨가 나왔는데, 이분이 북한에 가서 그 기독교인들의 모회가 연합회 한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분 마음속엔 빨리 남북이 열리고 한일이 이렇게 하나 돼서 자유왕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꿈과 그 내용은, 꿈과 희망은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최근에 제가 싱크탱크 정책위원회라는 데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제가 한일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발표하고 저는 코멘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역사를 참 저보다도 더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했고요. 그게 또한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정은의 경제계획이라는 책이 왔어요. 일반 사단법인 동아시아 무역연구소에서 책이 왔는데, 이 책은 아직 제가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왔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조선 총독부의 재정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를 억제하고 일본이 조선에 투자한 자금의 대부분을 다시 일본도에 장악했다. 1928년에 인구 2.4%의 일본인이 여기에 한국에 사는 분들이 2.4%인데 우편 저금의 86% 소유했으니까 우리 국민보다 245배가 더 많다. 결국은 경제 착취를 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일본 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한국에 보니까 참 베스트셀러라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라니까요. 반일 종족주의는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고 봤더니 아리랑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일본에서 12권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소설이다. 소설이 아주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민족의 감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울분도 생기고 하지만은 실제 어떤가? 실제 사항을 그때 법에 의해서 조목조목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물론 나라를 잃은 서름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핍박받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고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아간 파천 해가지고 어떤 데는 청나라에다가 국을 하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 마지막에는 영국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그 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고종의 그 종족권, 친척, 자기 마음 보신한이라고 합병에 그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고통이 아픈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사실진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가끔 일본말이 태어나서 한국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자. 그래서 미래보다도 민족의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만 앞에 소개한 책은 이번에 한국에 가면 받아서 다시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치가시 하사시라는 분이 한국에서 그 대사관에서 애무성에도 일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일본이 쓴 책에 보면 일본 애교관 한국 분투기라는 책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이 책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김구 선생님 잘 아시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친일파 처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김구 선생이 대답하셨답니다. 민족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만 친일이란 어떤 말인가? 일본과 친하다는 뜻이 아닌가? 이웃나라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친일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최근에는 적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아픔, 과거의 기억은 많이 하지만은 일본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미안하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우라야마 총리가 그 사죄를 했잖아요. 그 사죄가 우리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평화, 그래서 그 책에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지만은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책이 있고 그 안에 79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평화통일연합 창설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운동은 제일동포는 물론 해외 동포들과 일본 민족을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에 공헌한 위협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늘 읽긴 했는데 세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가서 제동포 사회의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이 책을 사게 된 배경은 제동포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황과 그리고 노동 현황이라든가 특히 고려인 사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앞으로 일본에서도 해외에 살고 있는 제 교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계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책 속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운동은 제일동포는 물론 해외 동포들과 일본 민족을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위협을 이룰 것입니다 하는 문선명 총재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연구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에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세계 현대사 그중에 제2부의 내용입니다. 신의 혁명 이후에 오늘날 장개석에서부터 모택동 그렇게 해서 공산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한국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는 조선시대죠. 조선이 없어졌으니까 산지사방에 흩어져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가서 중국에서 러시아에 가서 활동한 사람이 있었죠. 그 활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소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마르크스 레닌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나 다 국경이 없고 누구나 다 평화스럽고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영향을 주고 중국 공산당과 일해가지고 하다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니까 좌파로 남아지게 됐다 하는 그런 흐름의 내용의 책입니다. 물론 읽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 중국의 내용이 대다수이지만은 그 속에 흐르는 것이 뭐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처한 이치와 똑같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족 화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 진영을 이해하면서 같이 조국이 이제 하나의 해방되기를 위해서 활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공동체가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통일이 되고 행복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쌍툼의 프린시페 스밋 계식이 있는데 한학자 총재님께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까르바유 쌍투 대통령께서 맞이하고 수상, 부수상, 국회의장 15명의 장관 전원, 5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그리고 국내 200명의 시장,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해외 800명의
전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가 와가지고 맞이했고 그 밑에 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런 운동을 아프리카에서부터 해 나오시는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할까.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지만은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아프리카부터 시작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성대하게 서밋 개회식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종교의식이기도 하고 축복 행사를 했습니다. 축복 행사를 보면은 7개 지역별로 7개 주에서 와가지고 정치, 종교, 전통, 족장 등 국가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600상이 축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120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행사 축복 행사에 참석한 사람 40일 성별을 하고 3일 행사를 하고 원리 수련 등을 받아서 예비 이 축복자 6,000상까지 이번에 600상이 축복받는 600상은 축복받는데 예비 축복자가 6,000명이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정연합의 회원이라기보다는 가정연합하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어떻게 서로 수수장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하시고 와서 한국에서 지난 추석에 절에 가서 특별 행사가 있어가지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보고 아프리카 청년들에 대한 교육했던 내용이라 이런 것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도 제일도부님들의 아들,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민족의 정신을 일으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 동북아의 사상의 중심축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축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일 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를 만드는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추석절에 가서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